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힘내시고.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좀 전에 제가 했던 게 ABS, MBS를 했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내가 MBS 투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MBS를 이제 은행 가서 얘기한다면, MBS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식이에요? 주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갑돌이가 저당 잡은 거를 채권을 넘겼어요. 그럼 나도 채권과 상관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자, 따라서 채권을 증권화. 그게 헷갈린 거예요. 채권을 주식화 시킨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354페이지로 가시면은, 354페이지 가시면 5번에 부동산 금융의 조달 방법이라는 게 있나요? 부동산 투자회사 제도라고 돼 있죠? 얘가 따라서 지분금융, 지분증권. 얘가 이제 이 리츠하고 해서 별표를 3개 정도 쳐놓으세요. 3개 정도 쳐놓으시면 대따 잘 나오거든요, 얘가.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게 주식 시장을 얘기를 할 거예요. 어느 시장을 얘기한다? 주식 시장, 주식 시장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부동산 투자회사 찾으셨어요? 354페이지. 354. 그래서 아까 MBS랑 다른 거예요. 그건 채권을 주식화, 증권화 시켜갖고 그 투자자가 그냥 있어요. 아까 이자를 먹었어요. 만기가 있죠? 그래서 손실은 안 오지만 안정적인 수익률에 대한 증권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지분증권을 얘기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하거든요. 투자회사. 회사 법이 있어요. 회사 법. 이 법이 나오는데 법은 안 바뀌어요. 매번 바뀌어요. 바뀌니까 이 법에 대한 자세한 거는 제가 우리가 조금 제가 3, 4월 달에 좀 끄집어내겠습니다. 1, 2월 달은 이제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얘가 뭔지, 얘는 왜 지분금융인지 그런 것만 좀 배울게요. 상법이라는 게 또 적용받아요. 얘가 아니면. 법이 2가지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야 되고요. 자, 얘는 주식회사. 주식을 상장한다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래서 이건 지금 주식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리츠라는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거든요. 리츠 회사가. 자, 그러면 주식을 상장하면 공모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개 모집을 해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아요. 갑을병정 모아갖고 얘한테 천금을 들어오면 주식을 발행해요. 얘가 오리지널 주식이에요. 아까 MBS는 주식이었어요? 주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짜가지 주식이 뭐냐면 채권을 주식 증권화 시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그냥 이자를 주는 어떤 증권이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이에요. 그럼 어디에다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을 다 투자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 지분.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이제 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와야 돼요? 수익성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니라 업무용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업무용에 투자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받으면 또 여기다 배당을 해줘야 됩니다. 배당을 해주고 내부 유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아까 ABS, MBS 기억나세요? 그래서 ABS, MBS는 자 따라해 보세요. 부동산 증권. 근데 여러분들 이 증권하고는 똑같아요. 성질이 달라요. 다르죠? 아니 아까 알아들었는데 저당권을 설정해서 공사가 나한테 채권을 넘긴 거예요. 이건 주식을 산 거예요. 내가 채권을 산 거예요. 그럼 여기 투자자는 이자를 먹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채권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배당을 먹는 거죠. 얘랑 얘 증권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얘는 그러면 그냥요 이자를 먹어요. 그럼 얘가 여기 투자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그냥입니까? 부동산 증권입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증권화 시킨 증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이자 수익이 생기면 또 배당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개발에 또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따라해보세요. 지분금융. 자, 그러면 요건 부채예요. 자기 지분을 팔았어요. 그럼 배당을 먹겠죠? 맞습니까? 근데 얘네들은 지분이었어요. 이건 부채였어요. 부채. 채권을 산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부채 금융이면서 얘네들은 부채 증권이고 얘는 무슨 증권이다? 지분 증권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부동산은 현금화가 어려운데, 자, 이건 그냥입니까? 주식을 샀습니까? 그럼 자기가 필요할 때 현금화가 가능하겠죠? 이거 따보세요. 간접 투자. 간접 투자예요. 간접 투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만약에 IMF 같은 데는 불황이다 보니까 부동산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그럼 직접 투자했으면 현금화가 안 되죠. 근데 얘는 그냥요, 주식에서 지금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돼요. 그럼 현금화가 가능하죠. 그럼 직접 투자입니까? 이건 간접 투자입니까? 그럼 돈이 쉽게 유동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하니까 갈게요. 펜 들어보세요. 영어가 이제 리츠, 한글로 리츠라고 적어요. 리츠는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과 부동산을 투자받아서 투자자한테 뭘 발행했어요? 주식. 부채증권이에요? 지분증권이에요? 그 투자가 받는 자금을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셨죠? 네, MBS에 또 투자하셨어요.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한테 그냥요 배당을 해줘요. 배당. 그 리츠는 원래는 부동산은 유동성이 좀 낮죠? 이걸 증권화 시키신 거죠. 직접 투자하셨어요? 간접 투자하셨어요? 부동산을 산 거예요? 그 부동산 산 주식을 산 거예요? 그럼 현금화가 가능하죠. 뮤추얼 펀드라고 하고 소액 투자 주주로 참여해서 주식을 시장에 자유롭게 거래된다. 자, 다른 것들은 하지 마세요. 다른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오른쪽 가시면 리츠의 효과라는 단어가 있나? 요것만 잡으세요. 리츠의 효과. 아니, 리츠의 효과 오른쪽 하단에 찾았어요? 고액이에요. 얘는 소액 투자자. 투자가 제공되죠? 내가 10만 원만 있어도 여기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평성을 또 높일 수가 있고, 넘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갖고 그냥요 분산 투자도 할 수 있어요.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사가지고. 이해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봐봐봐. 투자의 안정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식은 그냥 일반 주식회사 사게 되면 상장이 폐지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하죠. 근데 그냥 이건 그냥요 이 회사가 부동산에 투자했어. 망해도 부동산은 살아남잖아요. 그냥요 좀 안전해요. 안전하고 또 안정적 수익률을 또 높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어려워요.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기업 구조조정이에요. 여러분들 IMF를 기억하십니까? IMF에 극동건설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건 나이가 좀 드셨다는 건데 이게 대규모 건설에서 부도가 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부도가 난 거는 어업을 못 막아서 그래요. 그럼 얘가 얘는 자산이 없어서 부도난 거예요? 현금이 없어서 부도난 거예요? 자산이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라는 게 그때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행은요, 구조조정, 그럼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을 감원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람들 자르라 그래요. 자르고 쓸데없는 부동산을 다 처분하라는 거죠. 맞습니까? 제 옆에 있는 이 살들이 쓸데가 있어요? 쓸데가 없어요? 삐졌어, 씨. 그럼 그냥인데요,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회생하라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부도난 회사에 대한 건물을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대한 니치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이런 회사들의 상권을 사오는 거죠. 얘기해봐요. 그럼 막 200억짜리 빌딩을 막 100억에 팔아서 투자자를 모시게 되면 메리트가 있죠. 그러면 현금화가 가능해서 그 회사들을 갖다가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나 지금 기업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찾으셨나? 왜 그러냐면, 자, 건설회사가 무너지면 그냥입니까? 하청기업도 무너집니까? 실업도 날 수 있죠. 그래서 기업 구조조정의 니치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 회사를 지원해 줍니까? 그럼 회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실채권을 빨리 처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투명성 제고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리츠는 우리나라 제도예요. 리츠는 외국 제도예요. 어떻게 알았지? 요거니까. 그럼 미국 애들이 우리 또 살 거 아니야. 선진화돼. 그 다음에 투명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해서 상장된 기업 같은 경우는 회계 감사를 받죠. 그래서 나한테 다 알려드리니까 투명성이 또 높아지겠고요. 부동산을 증권을 촉진화시켜서 그냥입니까? 현금화 시켰습니까? 유독성이 확보되고 부동산 경기를 또 활성화할 수 있고 경제 안정성이 또 있다는 거죠.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럼 요번에 제가 해드릴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단어가 있죠. 의의하고 종류만 좀 가져가세요.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하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 회사는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해서 운영하는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다음에 주식회사. 자, 제가 상법에도 적용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어. 어떤 게 있는지 불러보세요. 무슨 관리? 무슨 관리? 그 다음에 기업구조조정은 아까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게 기업구조조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만 이번에 가져가시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얘만 갈게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있다고 가져갔어요. 자기 관리는 그냥요. 자기가 관리해요. 그럼 실제 회사가 있겠죠? 근데 위탁 관리는 맡기기 때문에 명목상 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위탁 관리는 명목상이다. 페이퍼 컴퍼니. 그 다음에 기업 구조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게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예요. 기업 구조조정. 그래서 오늘 요것만 제가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래서 실체 여부예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 관리는 그냥이야 자기가 관리해. 그러면 실체 회사가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건 실체상 회사입니다. 실체상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 회사가 있죠. 그 다음에 직원도 고용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죠. 임직원도 있고 직원을 고용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상근 임직원을 두고 그 다음에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위탁관리는 기업구조조정은 남한테 맡겨버려요. 그래서 얘는 명목상이에요. 왜 페이퍼 컴퍼니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다음에 서류상 회사, 면목상. 그럼 우리가 얘는 직원 고용할 수도 없고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따 찾아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으세요. 오늘 가져갈 거는. 더 잡으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거든요.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한다. 자, 그러면 펜 들어보세요. 거기 보시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있어요? 얘는 그냥요 실체 회사가 있어요. 전문 인력도 포함하죠? 임직원이 상근하시고 자사 투자 운영이 직접 수행하는 회사예요. 근데 위탁관리는 그냥입니까?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합니까? 위탁. 그 다음에 기업구조정도 위탁한다 그랬죠? 그래서 A에 보시면 아까 극동고소 같이 기업이 채권금융에 대한 부채 등의 채물 상환하기 위한 매각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넘겨보세요. 다 보지 마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359페이지로 가시면요. 359페이지 가시면 거기에 6번이 있어요. 6번. 요것만. 위탁관리 지점 설치 금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기관리는 아까 직원 고용하고 본점에 지점 설치할 수 있죠? 얘는 설치가 안 돼요. 그래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목을 줄 수 있다 없다? 기업구조정도 똑같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세요. 문제로 갑니다. 9번 문제로 풀어볼게요. 9번.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직원을 구한 상근임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잘 나와요.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따르고 계셔요. 367페이지로 가봐요. 자, 지금 지분금융을 하고 있어요. 다 지분금융. 자, 그래서 거기 부동산 신디케이트라는 단어가 있나요? 지분금융이라고 적어보세요. 부동산 신디케이트. 이따 나오겠지만 부동산 신디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만 나왔지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번도 다른 건 안 나왔어요. 신디케이트. 자,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다 무슨 금융이다? 지분금융이에요. 찾았죠?
그래서 일단은 거기 밑에 보시면 조인트 벤처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리면, 자, 개발업자가 은행가하고 돈 달라고 하면 은행은 그냥입니까? 담보 갖고라고 합니까? 그럼 담보라는 자체는 부채금융으로도 자금 융통이 되잖아요. 담보가 없어요. 너 왜 왔어 임마? 그랬더니 어머 주기는 벤처 사업이 있음. 벤처. 벤처라는 건 뭐예요?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있으니까 네가 거기에 조인해갖고 나름 같이 지분에 참여하자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지분금융. 자, 조인트 벤처 찾으셨나요? 그래서 얘도 두 번째 보시면 그냥입니까? 지분금융 방식입니까? 그러면 대출기관이 얘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지분에 참여한 거예요? 지분권을 일부 갖고 가죠? 그렇게만 가져가시고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만 나왔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신디케이트도 지분금융이라고 얘기했나요? 그래서 신디케이트는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건 투자자 모집형이면서 얘는 조금만, 그래서 이제 갑돌이가 개발업자예요. 개발업자여서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투자자. 그래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서 100억짜리. 얘는 지금 50억밖에 없어요. 그냥이 돼요. 투자자를 모집해야 돼요. 모집해야 되죠. 그럼 아까 이제 조인트 벤처는, 자, 아까 이 금융기관 같은 애들이니까 소수의 고액이에요. 소수의 고액 투자자한테 투자를 하게끔 해서 기관이 좀 참여하죠. 근데 이건 다수의 소액입니다. 다수의 소액에 개인들이 출자해요. 그래서 A, B, C가 다 따라서 지분 투자자. 그럼 지분 투자자 얘들은 다 소수예요? 아주 다수예요? 고액이에요? 소액이에요? 출자하죠. 그래서 얘도 부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자, 이게 이제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야매를 갈 거지만 참 그 의미는 없는데요. 개발업자와 이따가 투자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개발업자는 관리 운영한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책임이기 때문에 따라서 무한 책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투자자는 자기 돈 투자한 것만 책임지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유한 책임이에요. 자, 그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자, 이 신디케이트도 무슨 금융이라고요? 넣어놓으셨어요? 그럼 여러 명에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하셨죠? 그러면 이게 제일 재밌습니다. 봐봐. 직접 투자라는 단어가 있나? 이거 별표 쳐보자. 이게 이제 많이 저한테 물어봐요. 직접 투자. 자, 이건 뭐냐면 요 A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을 넘긴다. 그럼 부동산을 직접 사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소유권을 넘겨서 그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를 치러주는 거죠. 그죠? 근데 조용한데. 아까 리츠 기억하시죠? 리츠는 직접 투자입니까? 간접 투자입니까? 얘는 소유권을 안 주고 주식만 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얘는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부동산을 샀어요? 산 건 아니에요. 얘 이름으로 등기 쳐주진 않죠?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얘 이름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킵니까? 이전시켜서 등기를 쳐주는 거야. 그래서 간접 투자야? 직접 투자야? 직접 투자라는 거죠. 찾으셨죠? 요게 다 저한테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무슨 투자다? 그냥이다? 소유권 등기한다? 얘 명의로 해주죠? 이렇게 해서 직접 투자다. 특성은 뭐? 개발 시에 개발업자가 신디케이터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투자자는 무슨 책임? 유한. 투자자. 유한. 개발업자는 무한. 그러니까 개발업자는 책임이 무한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자는 그냥요, 유한해요. 투자 한도 내만 하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따라서 투자자는 무슨 책임? 개발업자는 집에 가면 바뀌죠?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만들어 봤어요. 내가 너한테 편지를 보냈다. 따라서 to you, 개유라 그래요? to you라 그래요? to you라고 하죠. 그죠? 개유예요? to you예요? to you죠, to you. 근데 시험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강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야매로 하면 굉장히 힘이 빠져요. 근데 모의고사는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to you. 투자자는 무슨 책임? 개발업자는
무한층이 되는 거죠.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은 모의고사는 실제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모의죠. 그러다 보니까 뭐 나오지 않은 것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잡을 수 있겠어요? 무슨 유? 투자자는? 개발업자는? 근데 아직까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죠? 조인트 벤처도 무슨 금융입니까? 지분이에요, 지분. 이렇게 해서 얘도 직접 투자예요. 얘도 직접 이 기관한테 이제 우리가 소유권 등기를 쳐주는데 그건 안 나왔고 아까 조인트 벤처는 제가 어떻게 돼요? 기관이다 보니까 그냥요 소수의 고액이에요. 고액인데 이 신디케이트는 다수의 소액 투자자다. 그렇게만 가져가시는데 시험 문제는 세부적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조인트 벤처와 신디케이트는 다 무슨 금융이다? 지분 금융만 가져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너무 잘 따라오셔서 제가 넘겨보세요. 너무 잘 따라오는데 눈물이 나려고 그래서 374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따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보는데 거기 보시면은 1번 문제 하나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 옆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제가 좀 도와드려 볼게요. 어느 쪽으로 가시냐면 부채금융 쪽으로 가세요. 왜냐면 여러분들 학문에 왔어요. 자격증 따라왔어요. 그 학문을 가르쳐야 돼요. 나는 기술을 가르치셔야 돼요. 이 채자가 빌릴 채자거든요. 무슨 채자라고요? 그러면 사채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그럼 사채 나오면 지분이에요. 이건 부채예요. 채권이 나오면 부채가 되는 거죠. 제가 하는 대로 해요. 알겠죠? 사채나 채권 나오면 다 부채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부채라는 거는 그냥요 남한테 돈을 빌린 거예요. 은행에 가보셨죠? 그럼 은행께서는 나한테 그냥요 저당을 잡으세요. 저당만 잡으세요. 그걸 담보로 하세요. 담보로 해서 빌리니까 이런 게 나오면 다 부채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지금 좌측에 부채금융은 보고 계시나? 타인자본을 조달하니까 이자 먹지? 채권이라는 게 나왔잖아. 채권, 채자. 채권 나오면 그냥이야 채자가 중요한 거야. 그럼 지분이야 부채야. 주택상환사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공법에 나오는 건데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정 기간 지나면 주택을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입니까? 사채가 들어갔습니까? 동그라미 쳤어 지금? 그러면 채권 사채이고 나오면 다 무슨 금융이야? 부채를 찍으셔야 돼요. 맞나요? 근데 주의하실 게 ABS라는 단어가 있죠? 요거 현관 배치를 해보세요. 이게 원래 내가 기술자지만 그래도 제가 학자잖아요. 그죠? 학자. 학회. 학회에서 우리는 이 ABS를 원래 어셋이 자산이고 자, 빼기 따라서 담보. 원래는 자산 담보부 증권이라고 해야 번역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죠?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럼 틀린 집은 아니거든요. 근데 유동화 증권은 어떤 놈이 냈더니 계속 유동화 증권을 내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봐봐요. 자산을 그냥입니까? 담보로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산을 그냥요 현금화 시켰어요. 유동화 증권을 해도 맞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담보라는 게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금 배치라는 거예요. 그럼 자산 유동화 증권은 그냥입니까? 자산 담보부 증권입니까? 담보가 들어갔으니까 부채금융을 가져가시라는 거죠. 이거 현금 배치했어요? 그럼 다른 건 되게 쉬워요. 자, 따라서 저당 담보?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다 있으면은 부채금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지분금융은 아까 부동산 투자회사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분금융은 좀 전에 했던 거예요. 지분금융 어떤 게 있냐면 밑줄 쳐보세요. 여러분들 공모한다는 얘기 들어보셨나? 주식에 대해서 발행해서 주식을 공모해요. 공모에 의한 증자. 공모에 의한 증자가 나왔다. 이것도 그냥이야. 이건 지분이야. 지분. 신디케이트 아까 지분이라고 했나요? 지분. 신디케이트도 지분이에요. 좀 전에 투자자 모집형이고 조인트 벤처도 무슨 금융이었어요? 지분 금융이었잖아요. 그런가요? 조인트 벤처.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 기억나시죠? 이것도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부동산 투자회사.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리츠라고 하죠. 리츠. 그 다음에 따라서 펀드. 펀드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펀드도 다 이게 지분인데,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아까 학개론이 그런 거 있었어요. 자, 오늘 했던 거 보면은 자, 따라해봐요. 할인기법 기억나세요? 그 비할인 기법을 외우는 게 나아요? 할인 기법을 외우는 게 나아요?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눈물이 나요. 그다음에 현가, 내부, 지수 이 세 가지만 암기하시면 됐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 지분이 안 생각난다면 얘는 그냥이야 채자 돌림이야. 사채나 채권 나오고 저당 담보 나오면 예측을 하는 얘기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그냥이요. 이것도 원래 자산 담보인데 유동화 증권 나올 수 있죠? 그럼 찾아보세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부채금융만 고르래요. 부채금융 찾으세요. 그 ABS라는 놈이 나쁜 놈이에요. 얘가 참 담보분대 원래 유동화 증권 나왔어요. 제가 부채는 채자 돌림 들어간 게 됐죠? 그럼 어떤 게 확실한 놈이야? 주택상환 사채지. 사채. 맞지? 근데 아까 ABS 기억하세요? 그래서 자산 유동화 증권이 담보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좀 주의깊게 보세요. 나머지가 다 지분이죠. 그죠? 조인트 벤처 배웠잖아요. 공모위원증자 신디케이트가 지분이니까 부채는 몇 번이다? 니은하고 디귿 3번이 정답이죠.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주관식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자꾸 지금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여기 있어요. 잘 따라오셨어요. 눈물이 납니다. 페이지 365페이지 마지막 파이팅 365 갈게요. 365로 가시면은 자 따라해봐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찾으셨어? 얘도 부채금융이긴 해요. 파이낸싱을 했으니까. 근데 부채금융은 아직까지 안 나왔거든요. 따로 보는 거예요, 얘는요. 얘도 무슨 금융이다? 부채.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파이낸싱을 한 거거든요. 그죠? 부채금융만 넣어놓으세요. 근데 아직 부채금융이라는 게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기 때문에 약간 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이낸싱 찾으셨습니까?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잘 나와요, 얘. 들어가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프로젝트로 빌려주는 거죠. 파이낸싱. 자, 프로젝트는 어떤 사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SOC 사업이라든지, 자, 인천공항이나 도로 항만 같은 건 돈이 적게 들어가요. 국책 사업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민자유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민간을 끌어들여서 은행하고 이렇게 맞닿아 해서 파이낸싱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볼게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직은 안 나왔지만 얘기하라 그러면 얘도 그냥이다 부채다. 부채죠. 파이낸싱을 했으니까. 들어보세요. 인천공항이라고 들어보셨나? 인천공항. 대규모 사업이에요. 민자유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요. 그러면 요 고속도로 사업은 그냥요 대규모 사업이에요. 몇 조 원이 들어가겠죠. 그죠? 몇 조 원. 대규모 사업입니다. 단기예요. 장기 사업이에요. 장기 사업. 그러면 고속도로나 터널 지나게 되면 톨게이트비를 받죠. 그럼 사업성을 갖고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업성을 갖고 고속도로 같은 거, 터널 같은 거는 미래에 대한 사업성이죠. 사업성과 수익성을 가지고 돈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포스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포스코가 여기 참여해요. 그죠? 국제 사업이니까 이제 안정적이니까 참여하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냥입니까? 이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성을 담보로 갑니까? 그러면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의 물적 담보나 신용 담보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럼 뭐로 담보로 가요? 그럼 그냥요, 이 사업성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현금들이 들어오죠? 여기다 파이낸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안 위험하겠어요? 은행은 굉장히 위험하겠어요. 위험하죠. 그래서 제가 위험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해골입니다. 눈깔이고, 코고, 입이 해골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죠? 자, 그래서 상처가 있어요. 이렇게. 아까 포스코 기억나시죠? 이 포스코 회사가 참여해요. 이 포스코가 사업주가 되고 얘가 시행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은행은 아까 물적 담보입니까? 사업성의 담보입니까? 그럼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래서 왜 자회사 같은 거 설립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별도로 회사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럼 그냥입니까? 완전히 분리시킵니까? 분리시켜요. 그래서 법인을 이제 이 독립적으로 아까 연대 서류상 회사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일정 자격 요건을 받으면 또 법인세가 면제되는데 왜 이렇게 났냐?
여기가 이제 금융기관이라면 얘를 차주로 잡아요. 얘한테 돈을 빌려줘서 자금을 주게 되면은 얘가 고속도로 사업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얘한테 이제 자금을 주게 되면 그냥요 톨게이트비를 받아요.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얘한테 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돈을 빌린 거니까 부채금융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스코에 대한 사업주와 금융기관이 장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자, 갈게요.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암만 망했다 그래도 얘가 망했다 그래도 얘한테 채권 청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서 비소구. 소구는 상환할 수 있는데 상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소구예요? 비소구예요? 비소구. 근데 100% 비소구는 아니라 또는 어느 정도 제한소구를 원하기도 합니다. 제한소구. 그래서 어떻습니까? 얘가 도산되게 되면은 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권 청구 가능하고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왜 분리시켰냐? 자, 들어보세요. 포스코도 그냥요, 부도날 수도 있어요. 그럼 얘도 부도날 수 있으니까 분리시켜야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장 어려운데, 부외금융이에요. 자, 따라합니다. 장부외 금융. 그럼 장부에 기록이 된다, 기록이 안 된다. 자, 갈게요. 이 포스코는 그냥요, 아파트도 만들어요. 그럼 아파트를 만들게 되면은 그냥 해야 돼요. 돈을 빌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장부라는 게 따라서 재무상태표. 그러면 그 포스코의 장부의 부채로 몇 조 원이 기록되면 돈을 빌려줄까? 안 빌려줄까? 그래서 따라서 장부 외 금융. 장부에 기록된다? 안 된다? 그럼 돈 빌릴 수가 있잖아요. 요건 이제 사업주의 장점이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보시고. 또 금융기관은 정보를 또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보가 대칭돼서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좀 우리가 문제를 좀 적게 할 수가 있고요. 시험에 나왔던 걸 다 볼게요. 이 자금 관리가 중요해요. 자금 관리. 자, 예전에 우리가 이제 설날이면 어머님이 설날에 세뱃돈 받으면 그냥 줘요? 갈취해 버려요. 그냥입니까? 별도 통장을 만듭니까? 그래서 별도 계좌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자체에서 시공사, 시행사가 자체에서 합니까? 별도 계좌를 만듭니까? 만들고요. 자, 얘한테 하나를 딱 주게 되면 안 되니까 위험을 분산시켜요. 시공사가 있어서 또 지급 보증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지만 상황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추가적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수익이 생기니까 얘도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럼 자금 관리는 시공사, 시행사가 자체 계좌에서요, 별도 계좌에서요. 에스크로 회사거든요. 에스크로. 그래서 신탁회사가 또 이거를 또 관리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금의 지급의 우선순위예요. 지급의 우선순위.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원리금을 먼저 줘야 돼요. 원리금을 먼저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시행사가 아니라 이제 시공사의 공사비는 대출로 줬기 때문에 시공사의 공사비를 선지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업자, 우리가 사업주죠. 사업주의 개발이익이 나중이에요. 그럼 사업주의 개발이익을 먼저 지급해야 됩니까?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됩니까? 공사비죠. 자, 들어갑니다. 편 들어보세요. 가시게 되면은 의의 갈게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 물적 담보입니까? 사업의 수익성입니까? 그럼 앞으로 톨게이트비가 나올 수 있죠? 요거. 그래서 빨리 갈게요. 이따 하면 다 까먹기 때문에 10번이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자, 10번에 가시면 반드시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 사업이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톨게이트 수익성이 담보죠. 이게 처음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의갑니다. 얘도 따라해보세요. 공급자 금융. 공급자 금융이에요. 개발업자한테 빌려주니까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보시고 특징으로 합니다. 자, 이 사업에 위험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장기적 안정적 고수익이어야 되죠. 2번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 3번 아까 다양한 사업 주체를 분산했죠. 그 사업에 참여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위험이 분산됐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시면은 이 프로젝트 회사가 도산됐더라도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대출했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 무슨 소구라고 그랬죠? 근데 100% 비소구예요? 제한소구예요? 어느 정도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톨게이트비나 자산 범위 내에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한적 소구라고 하셔야 되고,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에다가 별표 쳐보세요. 부외금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이건 그냥요, 장부외 금융이에요. 금융기관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에요? 사업주의 장점이지 금융기관의 장점이 아니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포스코 회사의 부채로 기록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사업자는 추가적인 부채 부담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스코가 부산에서 많은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하려면 그냥요, 은행이 장부 갖고 오라 그래요. 그럼 장부에 빚채가 기록되면 돈 빌려줘, 안 빌려줘? 그럼 기록이 돼, 안 돼? 따라서 장부 외 금융. 기록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채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있다는 거죠. 사업주의 재무구조는 형상태에서 유지돼서 돈 빌릴 수 있는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재무가.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은행도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정보를 공유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성이 검토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생겨요? 줄어들어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비대칭. 정보의 차이가 있다. 그럼 정보의 차이 문제를 줄여주는 거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국가 간의 경계를 또 초월할 수도 있고. 넘겨보세요. 장점은 이 포스코의 개인이 신용도가 낮더라도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대출이 가능하죠. 다양한 사업 주체들의 참여함으로 이해 당사 간의 이견이 배분될 수 있고요. 수익이 안정적이고 장기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자, 여러분들 이 금융이요, 안 위험해요? 은행한테는 위험해요. 그럼 대박을 치면 높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기업금융에 비해서 일반 수수료들이 많고 대부분 이제 성공하면 금융은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 위험 부담이 커지죠. 또 금리를 상승시킬 수 있어서 각종 보증이나 보험 같은 걸 또 위험들을 신용보험기관과 분담해서 제한소구를 또 원하기도 하죠. 근데 아까 상혹이 많은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럼 이해 당사 간의 계약에 따라서 절차가 간단하다, 복잡하다. 사업이 지연이 가능성도 크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여기는 안 넣어놨는데 시험지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해 보세요. 자금 관리를 시행사, 시공사 자체 계좌에서 합니까? 별도 계좌로 합니까? 에스크로 계정으로 한다고 하셔야 돼요? 요게 또 많이 나왔는데 요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는 대출로 이루어졌죠. 그럼 개발이익에 대한 사업주의 개발이익이 먼저예요. 공사비를 먼저 지급해야 돼요. 공사비 지급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워요. 13번으로 갈게요. 저 요거 하고 그냥 끝나면 제가 자존심이 좀 꺾여요. 갈게요. 13번으로 갑니다. 380페이지입니다. 380페이지. 가시면 13번 문제 있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딱 1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떠들어낸 게 다 있어요. 제 강의를 들었다면 답이 보여야 됩니다. 자, 들어볼게요. 금융기관이 시행사의 프로젝트 금융을 제공하고 대출에 대한 원리금 훼손을 원활하기 위해서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적합하지 않는 거. 자, 1번. 에스크로 기억나세요? 이게 별도 계좌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시험 문제가 자금 관리는 시행사, 시공사가 자체 계좌였습니까? 에스크로를 써야 합니까? 별도 계좌로 운영을 한다는 얘기죠. 얘기 좀 해주세요. 2번이 틀렸을까요? 왜 틀렸죠? 자, 공사비는 대출을 줬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 나가야 돼요? 공사비가 먼저고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나중에 나는 게 두 번 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몇 번 정답이에요? 2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행사, 시공사의 부도등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여러 가지 권리를 또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기도 하죠. 시공사의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는 동시에 PF 대출의 책임을 인수하기 위해서 보증을 제공하기도 하죠. 아까 완전히 비소구예요? 어느 정도 제한소구예요? 제한소구.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따라서 담보신탁, 박스 쳐보세요. 자, 그대로 못 넘어갑니다.
담보신탁이라는 게 있나? 부채금융이라고 적습니다. 부채금융. 담보신탁이 뭐라고요? 부채금융. 이거 굉장히 잘 나옵니다. 담보신탁. 지금 담보신탁 적어 놓으셨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신탁증서금융이라고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신탁증서금융. 자, 그래서 이걸 담보신탁이 부채금융이에요. 자, 여러분들 조금 2시를 넘었지만 한 2분만 줄 수 있나요? 진짜 나 중요해서 그래. 눈물 나려고 그래, 이거. 아시겠죠, 그죠? 그럼 담보신탁은 지금 무슨 금융이라고 적었지? 부채금융이란 말이야.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알겠죠, 그죠? 그럼 자, 스토리를 얘기해 볼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저도 막 배고파 죽겠어요. 밥 먹고 싶고 막 배는 나왔지만. 자. 자, 여러분 신탁회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위탁자가 이게 토지 소유자거든요. 토지 소유자가 돼서 원래 담보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가 있는데 이 신탁회사한테 이 담보신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다음 주에 신탁회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회사? 요즘 신탁회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청약을 받게 되잖아요. 그냥입니까? 신탁사가 있습니까? 자금 운영하거든요. 청약 같은 건 신탁회사한테 넣어야 돼요. 별걸 다 얘기하네. 이해하셨습니까? 신탁회사 굉장히 많아졌어요. 부동산 신탁이. 부동산 신탁회사가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세요. 자, 이 토지 소유자가 이 신탁회사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뭘 넘긴다? 소유권. 근데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자, 따라해봐. 토지 신탁 방식을 배울 거거든요. 그럼 토지를 신탁해서 우리 관리하게끔 하는데 이건 돈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입니까? 소유권을 넘깁니까? 넘겨요. 근데 우리가 공시법에서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사실상이야 형식상. 형식상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그럼 형식상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은 얘한테 자, 따라합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발행해요. 자, 이거 부동산이에요? 증권이에요?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래서 은행한테 달려가서 자, 이제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데 부동산 담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신탁 증서금융. 그러면 얘한테 그냥요 증서를 줘요. 수익증권을 주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수익증권을 주게 되면은 이 수익증권은 그냥요 증권이에요. 여러분들 민법에서 질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민법도 하네. 자, 증권의 담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이건 그냥입니까? 이거는 질권 설정입니까? 질권 설정으로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 갔나? 그럼 질권 설정을 해버리면은 그냥입니까? 은행에서 돈을 줍니까? 돈을 주죠. 얘기해봐요. 그럼 얘한테 그냥요 돈을 빌려온 거예요. 그렇다면서 부채금융이라는 거지. 괜히 하는 것 같다. 아이씨 미치겠네. 이해 갔어요? 그럼 이것도 그냥입니까? 부채금융에 들어갑니까? 자, 따라서 담보. 자, 따라서 수익증권, 질권.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우리 공시중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도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에 들어간 거죠. 화이팅 하십시오. 내가 뭐 하다가 행분하다 왔지? 5번 하다가 왔었나? 찾았습니까? 그럼 갈게. 얘기해봐. 지금 개발사업지를 신탁회사한테 그냥 넘겼어. 얘기 좀 해. 넘겼지? 형식적 넘겼지? 신탁회사가 뭘 줬어, 나한테? 수익증권 줬지? 이걸 어디에 가서? 은행 가서 이걸 담보로 해서 신탁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수익증권의 증서에다가 뭘 설정했습니까? 질권을 설정했죠. 맞나? 그러면 이거는 그냥요, 증권을 담보로 했어요. 자, 그냥요, 돈을 빌렸어요. 빌렸으니까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맞나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감정평가 시험 나왔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요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무슨 신탁이라고 하셔야 되죠? 담보신탁이죠. 그럼 담보신탁에 들어가면 이건 무슨 금융입니까?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5분이 지났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시고 설 잘 보내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